95페이지에 24번 문제입니다. 95페이지 24번. 보시면 딱 이런 그림이 나오죠. ABC도 똑같죠. ABC도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C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A 지역에는 소나기성 비가 내린다. 맞죠? 그래서 A는 딱 봐도 그냥 소나기가 내리겠다. 2번. B 지역은 날씨가 맑다. 맑죠? 여기 구름이 없습니다. B 지역은. 구름도 없고 따뜻해요. 얼마나 좋아. 3번. C 지역은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층운형 구름 발달하죠. 4번. B 지역은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B 지역은 한랭전선이 통과가 이제 한랭전선이 요거죠. 그 조국 쓰면 B 지역은 가만히만 있어도 이 한랭전선이 다가와서 통과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맞아.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남서풍이 아니라 북서풍이 불겠죠. 그래서 틀렸죠. 답이 4번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거 조금만 그러니까 무조건 막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 장면을 좀 잘 떠올려 봐. 그러면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야. 잘 안 다뤘던 게 그 바로 위에 23번 같은 겁니다. 23번 같은 게 그냥 빨리 보고 넘어갔던 건데 23번 잠깐 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고기압, 저기압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자, 이게 땅이에요. 땅,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땅. 이왕이면 가운데 일까? 서 있는 땅. 그럼 내 머리 위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무슨 기압을 느껴요? 나는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그렇죠. 내 머리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 없어진단 말이야. 저기압이에요. 낮게 느껴집니다. 기압이. 공기가 위로 쭉 상승을 해요. 그럼 이제 고기가 상승하니까 무조건 구름이 생겨. 그러니까 저기압이 구름 생기는 곳이지. 자, 그러면 얘 땅 입장에서 땅에서 이제 공기가 막 불어 들어갑니다. 공기가 모여서 올라갈 테니까. 그럼 공기가 모일 때 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돈다고? 그렇죠. 이 항상 오른손이야. 이게 바람의 방향. 위로 올라가면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내가 위에서 보면 이 방향으로 도는 거야. 이 방향은 내가 보나 니네가 보나 똑같아. 니네가 봐도 이 방향이니까. 어차피. 그 시계 방향이야. 엄지손 들고선 이렇게 돌리면 이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공기가. 따라서 이 공기들이 돌아가. 시계 방향 반시계? 내가 반시계라 그랬냐? 시계라 그랬냐? 반시계잖아. 시계라 그랬냐?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반시계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자, 반대로 이제 고기압은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내가 이제 공기를 무겁게 느낄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이것도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공기가 땅에 있으면 내려가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이 방향, 시계 방향이지. 이렇게 돕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공기가 그냥 이렇게 일자로 그냥 빠져나가 땅에 부딪히면서 그냥 사방팔방 똑같이 그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퍼져나가면서 돌기 시작한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많이 하지. 그래서 바람의 방향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23번의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북반구의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얘기 나왔어. 남반구는 이게 반대 방향이야. 남반구는. 그래서 남반구는 공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또 불어 들어갑니다. 손이 이제 왼손을 쓰게 되죠. 모든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뭔가 이게 왜 도냐면 이게 지구의 자전 때문에 도는 거거든. 지구의 자전이 남반구에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회전 방향은 다 반대야. 싹 다. 그것도 좀 신기하지. 자, 1번, 보기 1번. 가는 고기압, 나는 저기압이다. 맞냐? 가가 하강이네요. 가강이가 이게 고기압 맞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가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가에서는 불어 나간다도 맞지. 시계 방향도 맞지. 다 맞네요. 2번도 맞고요. 3번. 가에서는 공기가 하강하여 공기가 하강하는데 구름이 어떻게 생깁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갈 때 구름 생기는 거야. 그냥 답이 고기압 저기압이고 이걸 몰라도 그냥 3번으로 맞출 수 있겠네, 이 문제는. 됐죠? 답이 3번입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될 게 전선 이 모양이나 좀 볼까요? 전선 모양. 요거 무슨 전선 이름은? 요거 뾰족 무슨 전선? 뾰족 번갈아서. 이거 무슨 전선 이거? 색깔은 자꾸 믿지 말라 그랬잖아. 왜냐면 니네 시험지가 흑백이야. 뭐 칼라로 보는 학교 없지. 흑백일 테니까 모양만 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무슨 전선? 아니. 온난 전선하고 한렌 전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끼어진 거.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뭐 씨발 만들고 그래. 회색 전선이지 회색 전선. 맞다. 회색 전선. 이건 정체 전선. 이거는 바람의 방향이 참고로 회색 전선은 바람이 서로 같은데 곧 소멸해 버려. 이거는 공기가 곧 소멸. 얘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요 온난 전선은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온난 전선은 요 한랭 전선은 밑에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두 힘이 그냥 싸워.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싸워. 그래서 이 사이에서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정체 전선의 다른 별명이 장마 전선이죠. 장마 전선. 그래서 이런 전선이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 여름철에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장마가 언제 오는지 아냐? 몇 월 달에 오는지 아냐? 아니야. 8월은 아니야. 6월 달에 와.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근데 요즘 그러니까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면 돼. 어쨌거나 6월에서 7월까지만 장마가 오고 장마 끝나면 엄청 더워지죠. 8월 달에서 더운 거야.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장마 기호, 뭐 전선 기호 한번 다시 봤고요. 또 뒷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지? 뒷부분 복습은 대충 끝내고 앞부분에 문제를 좀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92페이지에 1번부터 거기가 이제 이 날씨의 앞단원이잖아요. 빠르게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단원 좀 해볼게요. 오늘 문제집 좀 새 친구들도 주고. 자, 92쪽에 1번 기권의 공기인데 자, 복습이나 좀 해봅시다. 자, 이게 높이, 이게 기온 그래프. 자, 이게 기온 그래프는 하나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건 제발 그냥 백지 펴놓고 기온 그래프를 좀 그리라 그랬죠? 어떻게 그렸지? 찍찍찍찍 그리라 그랬지? 그치? 그래서 그 모양을 여기다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대류, 성층, 중간, 열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야 되고 여기가 더 낮아야 돼. 온도가 기온이 더 낮은 쪽에 여기가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서 잘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또 높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온도가 더 낮아야 돼요. 자, 그러면 층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가 무슨 권? 대류권. 여기는 성층권. 여기는 중간권. 마지막 열권. 사실 근데 열권은 진짜 맨날 수업하면서도 좀 그런 게요. 이게 굉장히 그거죠. 그 우주예요, 우주. 그 인공위성 같은 게 다 어디로 떠다니냐? 다 중간권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인공위성 참고로 정주궤도 인공위성 엄청 멀리 있습니다. 훨씬 멀리 있어요. 근데 이제 정지궤도가 아니라 이제 저궤도 인공위성 막 이런 데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 대류부터 봅시다. 이렇게 층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저 대류권은 이름 자체가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대류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 근데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에 고급 버전, 다른 버전이 뭐라 그랬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고. 불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말은 자, 대류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과 같은 말은 뭐냐면 불안정한 층이야.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불안정. 반드시 이건 잘 받아야 됩니다. 대류 현상이 있어요. 대류 현상이 있다는 뜻은 이 아래쪽 공기와 위쪽 공기를 보면 아래쪽 공기는 온도가 높아. 근데 위쪽 공기는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온도가 낮은 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니 섞인단 말이야.
공기가 섞이니까 안정하지가 않은 거야. 애가 자꾸 섞이려고 하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붙이는 거고, 그러면 대류 현상이 있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뭐 생겨? 구름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니 기상현상이 있습니다. 기상현상이 있다는 뜻은 구름이 생긴다는 말이야. 같은 말이야. 구름이 있어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라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류현상은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왜 온도가 떨어져? 대륙권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왜 온도가 떨어지지? 아이, 공기가 없어서. 아유, 창피하다 진짜. 열건? 아, 온도가 왜 떨어져? 뭔 소리야? 온도가 왜 떨어지냐고. 아니, 땅에서 높아지는데 온도가 왜 떨어지냐고. 기압이 낮아서. 아, 기압이 왜 나와? 반사는 여기 멀어서 어디서 반사해? 있지. 육지, 땅. 아이, 해가 왜 나와? 그렇지. 해에서 온 비. 아유, 말이. 맞죠? 어떻게 맞추긴 했어. 아, 니네도 마찬가지잖냐? 야, 니네도 여름에, 한여름에 이 잔디밭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 더운데 아스팔트, 까만색, 저 찾기 아스팔트에 있으면 막 지열, 뜨겁게 올라오는 열 때문에 더 덥잖아. 그 지구도 그래요. 땅에 붙어 있으면은 땅에서 반사되는, 지구에서 다시 반사해서 뿜어내는 열 때문에 뜨거운데 올라갈수록 그 열이 이제 이 지구에서 반사하는 열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쭉쭉 떨어집니다. 참고로 대륙권의 높이가, 이 높이가 몇 킬로미터 정도 돼? 아니, 1000km는 이 대륙권 두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충 10이야. 10m? 아니. 왜 이러지? 왜 창피해 죽겠어. 10m보다 작아. 여기가 2층이지? 네. 여기가 땅에서 한 7, 8m 될 거야. 7, 8m. 땅에서. 한 두세 층 올라가면 10m네, 그럼. 대륙권 끝이냐? 뭐 하려고 그랬지? 10km야, 대충. 지금 책에 따라서 8km라고 써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대충 10km, 8에서 10km야. 근데 이제 비행기가 여기 날아다니잖아요. 대륙권 바로 위에를 날아다닙니다. 이거 헷갈리고. 비행기가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여기를 바로 대륙권 위에 스치면서 날아다니고요. 구름은 어디까지만 만들어지냐면 만들어져서 딱 여기까지만 올라갑니다. 즉 성층권까지는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성층권까지는. 왜 안 만들어지겠어? 공기가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올라가야 구름이 생기잖아. 근데 올라가지도 않아. 성층권부터는 온도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다른 형태를 띱니다. 자, 어쨌거나 이 대류에서는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기상현상도 일어나고 대류현상도 있는 이런 게 높이는 대충 이 정도 되더라 정도만 보면 되고요. 요 면, 대륙권과 성층권을 나누는 요 면을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이라고 해서 계면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계면 앞에 대륙권을 붙여주냐 성층권을 붙여주냐? 대륙권. 그렇죠. 그래서 대륙권 계면이야. 밑에 있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경계면이야. 경계면, 성층권 계면. 경계면이에요. 아이고, 경이 아니라 계면. 그러면 중간권 계면. 여권 계면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올라가 봅시다. 이제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성층권은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일단 비행기 지금 방금 봤지만 항공기, 비행기, 여객기, 순항 고도로 이용을 해. 더 높이 올라가면은 공기가 희박해서 엔진 효율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엔진 효율을 최대로 살리면서 구름 피해 가는 게 바로 저 고도야. 비행기 날아갈 때 구름 위를 스치듯이 갑니다. 멋있죠? 구름 위를 바로 이렇게 스치면서 가니까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자, 성층권은 온도가 다시 올라가. 왜 올라가? 오존층이 있죠. 이유를 알아야죠. 성층권엔 이렇게 오존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존층은 대륙권에도 좀 있기는. 근데 이제 그렇게 세밀한 거 막 신경 쓰지 마. 중학교 때는 그냥 큰 굵직굵직한만 보면 되니까 성층권의 오존층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해, 오존층이. 근데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오존이라는 게 온도가 막 올라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외선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 굉장히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을 우리가 피부가 그냥 맞으면은 피부가 그 에너지를 못 견디고 DNA 변형이 일어나서 피부암 같은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피부암 생기기 전에 그 자외선을 막으려고 우리 피부에서 까만색 색소를 만들어내. 그래서 까맣게 타는 거고. 그러니까 까맣게 타는 게 별게 아니고 우리 몸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피부가 살려고. 이 자외선 좀 막아보려고.
자, 어쨌든 이 오존층쯤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낮은 공기는 차갑고요. 높이 있는 공기는 따뜻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당연히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공기가 올라갈 일도 없으니 기상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지. 자, 성층권의 특징들 이렇게 봤습니다. 더 올라가 봅시다. 중간권까지 갔어요. 중간권 가면 다시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근데 왜 떨어져요? 또 땅에서 멀어지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멀어지니까 또 다시 온도가 이제 오존층도 없으니까 온도를 올리고자 하는 오존층도 없으니까 온도가 쭉 떨어지는데 자 여기서 최하 온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 대기 전체를 봤을 때 대기권 중간권 계면에서 최하 온도가 등장을 하고요. 저 온도는 실제로 굉장히 낮은 온도야. 뭐 영하 뭐 100몇 도까지 막 쭉 떨어지는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갑니다. 참고로 이 비행기 이게 나가잖아. 온도가 쭉 떨어지잖아요. 요 비행기 온도도 영하 한 2, 30도까지 떨어져. 그 적도 지방도 아주 뜨거운 지방도 2, 10km 위에 올라가면요. 온도가 뚝 떨어져 가지고 막 2, 30도까지 떨어집니다. 영하. 자, 어쨌거나 이제 중간권에 다시 온도가 쭉 내려가는 그런 곳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2층도 다시 대류가 일어납니다. 똑같잖아요. 얘랑. 대류가 일어나고요. 당연히 이것도 불안정한 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상현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기는 위로 올라옵니다. 이쪽 공기가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아. 왜? 자꾸 공기야. 공기는 희박해. 맞아. 희박해. 무슨 질문 하셨어요? 어? 무슨 질문 하셨어요? 나왔어요 저기. 기상현상이 그 기상현상이 없는 이유. 오존층? 아유! 자, 공기 상승합니다. 아래에 있는 공기는 위에 올라와.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 생긴다며. 근데 여기는 공기 상승은 맞아. 올라와. 위에 있는 공기 밑에 내려오고 대류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거야. 근데 기상현상은 없어. 왜? 그래. 이제는 공기가 올라오는 건 좋은데 물이 없어. 물이. 수증기가 없어. 왜 이상해? 그래. 수증기는 왜 없겠어? 여기까지밖에 못 오잖아. 수증기라는 게 구름이라는 게 여기 오면 끝입니다. 이 위로는 아예 뭐 구름이고 뭐고가 올라올 수가 없어. 수증기가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윗부분은 여기부터는 이 위는 수증기가 없는 구간이야. 따라서 공기가 올라오면 뭐하냐?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이 안 만들어집니다. 조심해야죠. 중간권은 자 중간권 계면 넘어서 이제 열권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서요. 실제로 온도가 막 200도, 300도, 400도 막 올라가. 근데 올라가봤자 그 온도를 가진 공기 입자가 별로 없어.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 굉장히 희박해서 실제로 내가 여기에 만약에 우주복 없이 이렇게 비행기 우선 타고 가다가 이렇게 내가 떨어졌어. 구경하다가. 그래도 타 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뜨거워도. 얼어 죽죠. 자, 기본적으로 우주는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할 온도는 그냥 공기의 입자의 온도야. 입자의 온도. 입자. 이 엄청 뜨거운 게 내 몸에 뭐 몇 개 부딪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난 뜨겁다고 느끼지 않겠지. 하지만 이런 데서는 이렇게 온도가 뜨거운 데서는 입자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체온이 37.5도잖아. 한 45도짜리 입자가 막 부딪히면 엄청 뜨겁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45도 정도 되면. 45도면 되게 뜨거운 온도야. 네, 뭐 대중 목욕탕 같은 데 사우나 같은 데 가서 45도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익어요. 그래서 탕이 되지, 탕. 자, 에베레스트산 높이가 얼마야? 지금 자꾸 니네가 공기 얘기하는데 에베레스트산. 아니야. 네, 그 앞자리는 야, 내가 근데 몇 번 얘기하지 않았냐? 2,800. 아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한 10대 번 훈련시키면 손 내놓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니네는 개만도 못한 제일 높은 산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1800? 1800. 2000. 아니야, 2,700. 하은아, 혹시 아니? 아이씨. 채이는 혹시 아니? 재하야. 아니, 네 살이죠. 아니, 네 살인데. 아니, 에베레스트 산은 알겠지? 가장 높은 산. 네. 그 산 높이에 상식적으로 에베레스트 산은 좀 알고 있어. 8,848m야. 맞아. 어차피 팔이 8,848m. 8,848m.
8m야. 그럼 이거 킬로미터로 바꾸면 얼마야? 8.8km 대충 이 정도 되지. 10km를 안 넘는다고. 에베레스트산 높이야 이게. 근데 이 높이는 니네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가장 깊은 바다에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니네가 외워야 되거든. 마리아나 해구가 가장 깊은 바다가 11km가 넘어.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을 8.8km짜리 산을 뚝 뛰어다가 마리아나 해구에 집어넣어도 다 안 집어넣어. 그러니까 산이 잠겨버립니다. 그게 더 깊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산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화성에 있는 올림푸스 산보다도 낮아. 저 화성, 수금지와 목토 할 때 그 화성. 지구상에서 보면 사실 높은 산도 아니야. 그런데 이 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베레스트산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대륙권 안에서 산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이 꼭대기에 등산해서 올라가면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끔 영상 보지. 에베레스트산 이게 등반하면 막 핵핵 숨쉬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 산소통 막 이렇게 산소 호흡기도 쓰기도 하고. 저 정도만 가도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 저 정도 높이만 가도 사실. 그러니까 니네가 자꾸 뭐 공기가 뭐 없어서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정도만 돼도 공기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굉장히 희박해요. 8,000km가 뭐야? 아니 8km가 뭐야? 한 4km만 위에 올라가도 고산병 걸려. 고산병. 4km면 대충 이 정도 높이죠. 에베레스트산 중간쯤만 가도 막 고산병 걸려가지고 산소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 그래서 이제 1번 기권의 공기 대충 이제 보시고요. 자, 2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답 몇 번이에요? 푼 사람들? 옳은 것만 볼게요. 4번 D층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10권. 이거 안 했었나? 오로라는 10권에서 나타나고요. 중간권에서 무슨 현상 나타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10권 하면 오로라 이런 거 있잖아. 10권 하면 오로라가 뭔지는 알지? 좋겠다. 난 본 적도 없는데.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멋있더라. 아이슬란드 같은 데서. 캐나다나 아이슬란드가 오로라 보는 무슨 관광 코스가 있대잖아. 근데 이 오로라는 태양에서 오는 그런 하전 입자, 전기를 띤 입자, 뭐 그런 입자가 지구에 부딪혀서 빛을 내는 건데 이 오로라가 밝게 보이면 보일수록 태양이 더 강한 에너지를 보내는 거고 지구가 더 약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로라가 많이 보인다. 지구 멸망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거 보인다고 이쁘다고 마냥 좋아할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자, 오로라 중간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인공위성 궤도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그림 그려지가 이렇게 막 이런 이런 그림 막 그려져. 유성. 저기 우주 밖에서 하루에 지구에 수백 개씩 유성이 떨어지고 있대. 돌덩이가. 근데 지구가 저 공기층으로 내려오면서 쟤네들 다 타니까, 마찰열로 타니까 저기 막아주고 있답니다. 고마워하세요, 지구에. 유성? 비싸. 유성이 떨어져서 그 유성 주수면이요, 대박이에요.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못 줍지. 그러니까 비싸지. 왜?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로라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뭐 다 나오고. 자, 그렸으니까 저거나 볼까요? 야, 기압. 니네가 자꾸 기압 얘기했잖아, 또 그러면. 요 책에, 우리 책에도 있는 얘기인데, 만약에 오존층이 없으면 온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계속 내려가다가, 아니야, 한 번은 꺾여, 이렇게. 꺾이는 점이 한 번 등장해. 한 번.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대류성층 중간이 퉁치로 뭉쳐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구분이 없어져요. 대류성층 중간이 10건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쫙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자, 높이에 따라서 압력, 즉 기압을 봅시다. 그럼 기압이 제일 낮은 데가 제일 높은 데가 당연히 어디야? 땅이지, 땅.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가 기압이 제일 높아. 이 몇 기압이야? 1기압이야. 제일 높은 게 1기압이야. 그러니까 2기압은 이런 땅은 없단 말이야. 1기압에서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더 낮거나 그거 가지고 바람이 막 부는 거니까. 자, 1기압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압력이 여기가 1이라고 쳐봅시다. 1기압. 근데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이런 기압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만 올라가도 압력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는 해. 왜 이러냐면 공기 분자 이런 얘기 했잖아. 2층에서 공기 분자는 여기에 다 모여있어. 그것도 대륙권에서도 그 아래쪽에 공기가 다 모여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기 몇 개 있지도 않습니다. 공기 그 분자들이. 산소나 질소나 이런 분자들이 몇 개 있지도 않고요. 아래쪽에 거의 대부분 다 모여있어서 실질적으로 압력 느끼는 곳이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 대기권의 높이를 1000km로 가잖아. 공기가 1000km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참 이것도 좀 약간 뭐라 그럴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아니야, 말이 돼.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또 시험 봐야 되는데. 자, 3번 문제 바로 나오죠. B층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딱 봐도 오존층이지요. 자, 4번 문제. 복사에너지와 지구복사평형. 자, 복사에너지도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복습용으로. 이 방에 이 방 온도가 대충 20도쯤 되겠지? 뭐 그렇다 치자. 이 방 온도가 이제 방이 20도쯤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뭐 까만 뭐 물체를 하나 갖다 놨어. 선생님이 물체를 하나 놨는데요. 이 물체의 온도가 100도짜리야. 100도면은 물이 끓는 온도야.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겠지? 그러면 내가 이 물체에서 복사 에너지, 전도 대류 복사는 알지? 전도 대류 복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온다. 얘기할 수 있겠냐? 얘기할 수 있겠지. 가까이만 가도 막 뜨끈뜨끈 뭐가 빠져나오니까. 빠져나옵니다. 자,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영하 100도라고 해보자. 꽁꽁 얼어있는. 자, 이 영하 100도짜리 물체에서 복사 에너지 나옵니까? 방 20도인데 방보다 훨씬 차가운 거야. 방이 훨씬 여기가 뜨거운 거야. 우리가 뜨거운 거야. 이 물체가 엄청 차가운 거야. 영하 100도짜리야. 그 영하 100도짜리 물체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와? 나옵니다. 뭘 값이야? 둘 중에 하나인데 나오든 안 나오든. 나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복사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열의 이동 형태야. 전도대류 복사. 그럼 복사니까 뭐 이거 똑같아. 우리가 난로 같은 거 피면 옆에만 가도 뜨끈뜨끈하잖아. 그게 복사 에너지야. 복사 에너지로 내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사실은 열은 이 방의 온도가 더 높으니까 열은 이 방에서 이 물체로 열은 들어가겠지. 선생님이 지금 열을 물어본 게 아니야. 이 물체 자체에서 복사 뭔가 에너지가 나오냐고. 나옵니다. 그건 복사 에너지가 왜 나오냐면 온도가 있어서 나와. 온도가 있어서. 영하 100도도 온도잖아.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 말하는 온도는 그래서 더 근본적인 온도로 그 절대 온도야. 켈빈 온도. 절대 온도 0도가 0K가 몇 도지? 섭씨로는 마이너스 273.15도씨야. 자, 0K는 이 세상에 없어. 0K는 온도가 없는 거야. 만약에 0K라는 물질이 있다면 그 여기 복사에너지가 안 나옵니다. 복사에너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뭘 눈으로 보면 알겠지만 복사에너지가 0K라면 눈으로 봐도 보이지도 않을 거야. 복사에너지 0K라면. 그리고 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뭐 에너지가 나와야 뭐 측정을 하든 말든 하지. 근데 이제 1K 온도가 조금이라도 생겼어. 그러면 영하 272.15도죠. 1도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뭔가 나옵니다. 온도가 생겼으니. 1K라고 이렇게 온도가 생겼으니. 그래서 온도가 있기만 하면 에너지가 무조건 나와. 복사 에너지가 나와. 여기서 말하는 복사 에너지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구도 태양에 비해서는 엄청 차갑지만, 태양에 비해서 지구도 엄청 차갑지만,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고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왜? 온도가 있으니까. 지구도 에너지를 방출해요. 태양에서 만약에 100만큼 에너지를 받아, 그럼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는 다 합하면 얼마야? 또 100이에요. 태양에서 만약에 200만큼 받아, 지구도 200만큼 방출합니다. 태양에서 받은 만큼 방출해. 정확하게 받은 만큼 방출한다. 그게 이제 복사에너지의 기본적인 스타일이에요. 자, 기억번 보기 봅시다. 모든 물체는 복사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말 맞아요? 네. 그렇지, 맞다고. 모든 물체는 온도가 있을 테니까. 영하 200도짜리도 복사에너지가 나옵니다. 영하 272.15도짜리도 나옵니다. 영하 273.15도는 없어요.
이런 물질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빼고 생각하는 거야. 온도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번.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에 아니죠. 끊임없이 흡수하지만 끊임없이 방출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상승 안 해요. 디귿번. 지구는 달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어 온도가 높다가 맞아요? 그러면 틀려요? 아니요. 네. 지구는 달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죠. 참고로 니네 달은 얼마나, 그러니까 디귿 맞아. 야, 니네 달은 그러면 평균 온도가 지구보다 낮아, 높아? 맞아요. 왜 낮아? 추워요. 산소가 많아? 어우, 정답이에요. 대기와 물이 없어. 지구는 저기 달에 비해서 대기도 있고 해수, 바닷물도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지구의 온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달은 대기도 없고 바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태양이 빛을 비추면 여기는 그냥 하얗고 여기는 깡할 거야. 그러면 여기 온도 차가 한 150도 정도 나. 150도. 150도 더 나오나? 미안하다. 100도, 250도 정도 나. 태양빛을 받는 여기 있는 온도가 100도 정도 되고요. 태양빛을 안 받으면 영하 150도 정도 돼. 영하 150도 정도. 그게 250도 정도 나. 낮밤 차이가. 자,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낮은 거야. 지구보다. 왜냐면 이렇게 보온재가 없어서 그래요. 지구처럼 이렇게 보온할 수 있는 공기층이 없어서. 답은 기억 디귿. 좀 쉬고 상대속도 얘기 좀 해보고 이제 일단은 좀 뭐 이렇게 합시다.